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1차전에서 시월드를 공략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다음부터 13승 16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와 샌디에고는 같은 기간 전체 승률 1, 2위를 함으로써 다저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40-40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후반기 성적이 타율 2할 2푼 9리, OPS 0.866에 그치고 있고 윌 스미스는 19경기에서 홈런 없이 OPS 0.391을 기록하는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프리먼도 후반기 개막 시리즈 이후로 홈런을 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후반기 OPS가 0.984인 테오스카에 의지하는 타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에게 그나마 다행인 건 럭스의 부활, 아니 처음 보는 것 같은 럭스의 활약입니다. 럭스는 올스타 휴식기 동안 고향으로 돌아와 대학 감독인 삼촌과 더 강하게 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트 스피드가 전반기 70.6마일에서 72.1마일로 타구 속도가 87.9마일에서 90.2마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삼진율이 20%에서 27%로 나빠졌지만 전반기 0.562에 그쳤던 OPS는 1.176으로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럭스는 부상에서 돌아온 시즌 초반에는 무의식적으로 오른 무릎에 힘을 주지 못하고 슬래비팅을 하게 됐지만 로버츠 감독이 말한 150타석이 쌓이면서 무릎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2위까지 오르게 한 2019년 트리플 A 때처럼 2구 안에 친다는 적극성이 살아났습니다. 다저스는 무키 배츠가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이고 먼시도 리앱을 시작합니다. 배츠와 먼시가 돌아오면 오타니, 배츠, 프리먼, 테오스카, 먼시, 스미스, 럭스로 이어지는 지그재그 타선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부상 선수가 모두 돌아오고 나서도 럭스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럭스가 과연 알을 깨고 나온 것인지 잠깐 반짝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백스와 파드리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자이언츠도 최근 10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S 진출 확률은 여전히 낮지만 와일드카드 3위 매치와 3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이언츠의 상승세는 최근 6경기에서 팀에게 우승을 선물한 스넬의 대반전 외에도 타선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스 재수학원에서 낭패를 보는 듯했던 체프먼은 최근 12경기 5홈런 12타점으로 OPS를 0.78호로 끌어올려 이런 분위기라면 시즌 후 옵트아웃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다가 논텐더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야스트렘스키는 첫 52경기에서 0.641이었지만 이후 45경기에서 0.901을 기록하고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콤포토는 6경기에서 11안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행복한 캐나도 4경기이긴 하지만 1.061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발점이 된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유틸리티가 가능한 벤치 선수로 여겨진 타일러 피츠제럴드입니다. 엘리언 라모스에 이어 후반기에 사나이가 된 피츠제럴드는 오늘도 5타수 2안타 1볼넷과 함께 도루 3개를 성공시켜 리드오프의 역할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1루를 포함해 내외야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며 심지어 마운드에도 3번 오른 피츠제럴드가 라인업에 고정됨으로써 자이언츠는 유격수 고민을 풀었습니다. 크로포드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자이언츠는 파이프라인 13위까지 올랐던 마르코 루시아노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지난 겨울 벌크업에 치중했던 루시아노는 되려 타구 속도가 떨어졌고 수비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럴드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자이언츠로서는 마토스 대신 라모스, 루시아노 대신 피츠제럴드가 등장한 셈이 됐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유망주 시절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고 파워에 대한 평가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경기 구간 11개의 홈런을 날린 역대 4번째 유격수가 됐습니다. 다른 3명은 에이로드, 툴루이츠키, 터너입니다.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유격수가 파워까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트레이 터너입니다. 첫 34경기에서 하나였던 피츠제럴드가 갑자기 홈런을 몰아치기 시작한 건 자이언츠가 아메드를 방출하고 주전 유격수를 준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이언츠의 타격 코치인 팻 버렐은 피츠제럴드가 바로 이 시점부터 처음 만난 투수에 초구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포수였던 아버지가 1라운드 지명을 2번이나 받았고 그중 한 명은 자이언츠의 지명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피츠제럴드는 헨리 데이비스, 리드 덴머스, 바비 밀러, 브라이언 호잉과 함께 루이빌 대학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스피드를 제외하면 특출난 툴이 없다 보니 늘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야구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체격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실패 확률이 낮은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사이 피츠제럴드는 자신만의 루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아사이베리가 담긴 아사이볼을 먹고 경기장에 도착하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웹은 경기 전 4개를 먹지만 피츠제럴드는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기 전 바나나와 함께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 찬송가를 들으며 마음을 잡습니다. 이런 루틴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에브리데이 플레이어가 된 덕분입니다. 1, 2번이자 유격수와 중견수를 맡고 있는 피츠제럴드와 라모스의 활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자이언츠는 일단 미래의 먹거리를 찾은 걸로 보입니다. 그제 생애 첫 사장타 경기를 만들고 어제 쉬어갔던 델라크루스는 오늘도 대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사출루 경기와 함께 도루를 추가한 델라크루스는 28홈런 82도루 페이스입니다. 이대로라면 델라크루스는 1988년 리키 앤더슨 이후 최다 도루와 함께 홈런에서 조금만 더 분발하면 30홈런 80도루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역대 80도루 선수의 최다 홈런 기록은 1986년 핸더슨의 28홈런입니다. 샌디에고는 피츠버그를 수입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14승 2패인 샌디에고는 다저스와 2경기 반차입니다. 샌디에고는 칼 에드워즈와 마치이가 흔들려 4대0에서 4대5의 역전을 허용했지만 오닐 크루스의 수비 불안을 틈타 9회 초 역전에 성공했고 수아레스가 9회 말을 한 점으로 막았습니다. 델라크루스의 수비가 견고한 반면 오닐 크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22실책으로 공동 1위입니다. 김하성은 9회에 중요한 볼넷을 얻었지만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배지환은 6회 적시타를 날리고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알론소가 홈런 2방을 날린 매츠가 콜로라도를 꺾은 반면 모튼이 무너진 애틀란타는 미러키에 16실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5연패에 빠진 애틀란타는 매츠에게 3위를 내주고 와일드카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오스나는 홈런을 날렸습니다. 20홈런에 도달한 윌리 아다메스는 FA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캐나의 2타점 2루타와 상대 실책으로 9회 초에 2대2 균형을 허문 자이언츠는 도발이 루이스 가르시아에게 동점 3런을 맞습니다. 자이언츠는 연장 끝에 승리했지만 도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블론을 한 도발은 ERA, 윕, FIP 등 모든 것이 커리어 최악입니다. 공의 위력은 그대로지만 9이닝당 볼넷이 5.9개일 만큼 제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에인절스에게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유일하게 월드 시리즈에 나가지 못한 것이 에인절스에게 패해서였던 양키스는 지난해 2승 4패에 이어 올해도 3승 3패로 맞대결을 끝냈습니다. 치즘이 홈런을 때려낸 반면 소토와 저지는 조용했습니다. 에인절스가 팔지 않은 앤더슨은 6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고 네토는 오늘도 3안타를 날렸습니다. 단독 1위가 될 수 있었던 볼티모어도 토론토에게 루징을 당했습니다. 볼티모어는 9회 초에 무사 만루 기회를 잡고 넉점을 쫓아갔지만 결국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게레로는 홈런과 3루타를 포함해 3안타 4타점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전반기 OPS가 0.82로였지만 후반기는 1.632로 하늘을 뚫고 있는 게레로는 2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못한다 하는 게레로는 얼마 전 윌리 메이스와 조 디마지오에 이어 최연소 150홈런 3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